저는 문화예술 경영 88기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영화 산업에 있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할 텐데요. 일단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준비한 여기까지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한 화면을 공유하면요. 음,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먼저 콘텐츠를 이렇게 보면 일단은 이제 뭐 크라우드 펀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니까 영화 투자의 어떤 구조, 그다음에 각각의 투자하는 회사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영화의 투자 구성 사례, 한번 특별한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투자를 했으면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하는 방식은 어떤지,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영화의 투자 구조와 투자사의 역할인데요. 주로 이제 메인 투자사, 앵커사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보통 이제 투자 배급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상호 출자를 제안한 집단인 CJ ENM이나 롯데컬처웍스, 쇼박스, 뉴, 그다음에 메가박스로 이름을 이제 같이 쓰고 있는 플러스엠, 에이스메이커, 마인드마크 등이 주로 상업 영화에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작은 투자 배급사가 있긴 한데요. 이건 뭐 이런 오늘 발표하는 데나 이런 데서는 좀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요. 투자 배급사의 역할들은 보면은 뭐 메인 투자를 하니까 나머지들 자금을 조달하고 개봉 정산하는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요. 메인 투자의 경우는 자금 조달 비용이 한 30%, 그 정도를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좀 영화 콘텐츠 계정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VC, 벤처 캐피탈 하고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VC 투자사,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벤처 캐피탈들인데요. 얘네들은 좀 이렇게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고요. VC는 뭐 영화 문화 계정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영화 투자의 상당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더라고요. 뭐 게임도 있고, 뭐 이런 게임은 이제 문화 계정에 들어가긴 하는데, 뭐 농어촌 뭐 이런 뭐 농산물 계정 이런 것도 많이들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영화 문화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주로 이제 VC 이 투자로 영화에 들어오고 뭐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3억에서 10억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메인 투자사가 이제 뭐 영화에서 대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얘네들은 영화를 프리 프로덕션 준비 단계에서 들어오지는 않고요. 영화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됐을 때 제작이 또 이제 좀 뭐랄까 보증을 완성에 대한 보증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뭐 이건 또 뒷장에 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그렇게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VC의 역할들은 뭐 그 안정적으로 제작을 진행할 수 있게 순수하게 투자 역할 이외에는 거의 뭐 가지고 있는 다른 뭔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은 없고요. 어, 최근에는 좀 메인 투자를 VC가 직접 하는 경우들도 더러 생겨나고 있는데 그것도 뒤에 잠깐 거론할 사례에서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좀 완전히 망한 영화, 인랑이라는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VC가 메인 투자가 돼서 진행을 했던 영화들이고요. 뭐 최근에 개봉한 1947 보스턴 이런 것들이 그런 사례입니다. 미시간 벤처 캐피탈이나 솔레어, 케이시 유니온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문화예술 영화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VC들이어서 이런 주요 회사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전략적 특수 목적의 투자사들이 있는데요. 음, 광고 대행을 그 영화의 광고 대행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이권들 또는 부가판권, 뭐 IPTV나 디지털 유통이라든지 OTT로의 판매 이런 유통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있고요. 이런 건 사실 뭐 오랜 관행입니다. 관행이어서 그 영화의 어떤 이권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들어와서 그 이권을 받아가는 서로 뭐 윈윈하는 그런 투자사들이 있습니다. 어, 대부분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그러니까 영화 제작을 다 완성을 하고 개봉하기 전까지의 그 단계를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주로 참여하는 회사들, CG 제작하는 뭐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마케팅 대행사들이라든지, 부가판권을 유통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전략적 특수 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사들입니다. 그 외에 투자사는 뭐 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뭐 PPL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그다음에 뭐 지자체들이 어떤 자기 지자체의 어떤 이런 데를 홍보하기 위해서 뭐 국정원도 많이 일을 과거에는 했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국정원을 소재로 다룬 영화들 그런 영화들에 있어서 어떤 국정원도 홍보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홍보비에서 뭐 투자 혹은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인데 이건 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음, 그냥 일반 개개인들한테 작은 돈을 적은 돈을 모아서 그걸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영화나 이런 뭐 문화 계정에 투자하는 그런 행태에 어떤 뭐랄까 옛날에는 네티즌 펀드라고도 얘기했었었고요. 그런 펀드를 얘기합니다. 음, 투자 과정에서 이제 이 투자사들이 언제 그럼 인발부를 하느냐 투자에 이것들을 잠깐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프리 프로덕션 단계 이때 이제 메인 앵커 투자사는 이때 결정을 합니다. 이게 결정되지 않으면 거의 진행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프리 프로덕션 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되는 그때부터 프로덕션 사이에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VC라든지 일반 기업, 국책기관, 지자체, 그다음에 특수 목적의 투자사들도 어느 정도 프로덕션 단계에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래야 이제 바로 포스트 프로덕션에 넘어가서 일들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프로덕션 아주 끝 부분이나 중간 부분들에 투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은 거의 프로덕션 마무리 단계나 거의 포스트 프로덕션 마케팅 단계에서 진행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도 뒤에 가서 한번 또 아마 기말고사 제출하게 될 때 그때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비중은 뭐 리드 인베스터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메인 앵커 투자사가 한 3, 40% 정도, 그다음에 팔로 인베스터 그 외에 투자사들이 6, 70% 정도를 영화를 전체 구성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비율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반복적이긴 한데 VC는 뭐 이런 데들이 있고요. 뭐 특수 목적 제가 한번 어떤 업체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면 KT 알파 이거는 이제 KT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가판권 회사입니다. TCO라는 더 컨텐츠 온이라는 부가판권 회사고요. 엑서 스튜디오는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CG 회사, 물질 CG 회사입니다. 이런 데서도 뭐 현물로 그 용역을 투자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돈으로 직접적 투자도 하고 합니다. 그 외에 투자사는 SK텔레콤, 오리온, 옛날 사례인데 SK텔레콤은 뭐 쉬리 이런 데 직접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옛날 얘기지만 스피드 011 그런 약간 그 PPL들이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공동경비구역 JSA 초코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리온이 PPL로 투자를 했었었고요. 국정원 이거는 뭐 과거에 7급 공무원 이런 영화들 보면 국정원 소재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많은 제작 지원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나 경기도 수출입은행은 보통 이제 어, 거의 그냥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영화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는 이제 오늘 잘 아시는 와디즈나 요즘 급 부상하고 있는 펀더풀. 제가 이제 기말고사 때 좀 위주로 발표할 회사가 펀더풀이고요. 영화의 투자 구성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외비 자료인데, 그래서 제출할 때는 이 자료를 거의 삭제를 하고 제출을 해야 돼서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47 보스턴인데요. 총 제작비는 제가 물음표 해놨습니다. 이것까지 알려드리면 좀 그런데 한 200억 정도 넘는 뭐 제작비가 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메인 투자사가 좀 특이한데 두 군데가 메인 투자사를 하고 있어요. 미시간 벤처 캐피탈이 하고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메인 투자사 앵커 역할을 했는데 더러 이제 벤처 캐피탈도 직접적 이제 메인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생겨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직접 미시간 벤처 캐피탈이 운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 VC들은 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면 안 돼서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컨텐츠 지오라는 다른 어떤 투자사를 통해서 메인 투자의 어떤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미시간 벤처 캐피탈이 0.95% 정도를 여기서 이제 투자를 했고요. 콘텐츠 지오에 들어간 25% 이것도 이제 미시간 벤처 캐피탈이 이쪽을 쏴준 거거든요. 25% 정도. 그래서 미시간이나 콘텐츠 지오가 데리고 들어온 이제 이 또 다른 투자 구성을 하기 위한 부분 투자사들, 한국 투자 파트너스, 우리나라 제일 큰 VC입니다. 그다음에 KC 창업 투자, 그다음에 코나 벤처스 파트너 이런 데들이 이제 VC들이고요. 여기 나온 이제 BA 엔터테인먼트는 이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입니다. 여기서 주로 많이 하는 영화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 범 범죄 관련 영화인데 그 마동석 나온 그 시리즈 예, 범죄의 도시 시리즈들을 다 여기서 제작하는 회사고요. 로버스 미디어 코프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부가 유통을 위한 0.47%의 지분을 투자하고 금액을 대충 이제 환산해 보면 나올 텐데요. 로버스 미디어 코프라는 데는 부가 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에 들어온 특수 목적의 투자사입니다. 그다음에 공동 메인을 두고 있는 롯데 엔터테인먼트는 배급을 하고 정산을 하고 뭐 해야 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33%의 지분을 확보하고 투자를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또 이것도 참 대회비긴 한데 그 벤처 캐피탈에 이제 롯데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그 LP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KC 창업 투자에 자기들이 LP로 참여하고 있으니 요청을 해서 이 정도의 돈을 좀 투자해 달라. 또 이제 그렇게 인지상정으로 LP들한테는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명드릴 펀더풀. 펀더풀이 여기에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으로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끝내는 뭐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었던 터라 펀더풀도 또 뒤에 또 한번 설명드릴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투자 정산 방식인데요. 어떤 식으로 영화가 투자를 했고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투자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걸 이제 다 개봉이 끝나고 매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총재 방식, 그리고 더문이라는 얘기, 교수님들 이제 망한 영화에 대한 대명사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영화인데 이런 뭐 한국 영화들이 주로 총재 방식을 진행하고 있고요. 투자자 중에서 우선 회수하거나 우선권을 갖는 수익 배분에 있어서 그런 게 없이 그냥 모두 다 뭐 앞에서 참여했든 뒤에서 참여했든 그냥 전체 매출을 가지고 있는 지분으로 전부 다 n분의 1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사실 이게 정확한 방식이 맞는데 두 번째 이제 그 리쿱 방식, 우선 리쿱 방식이라고 이제 이 영화판에서는 표현들을 하는데 대부분 이거는 수입 외화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입사가 모든 돈을 다 내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 비용도 조달을 하고 수입사 혼자서 다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이제 개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 마케팅 비용이든 여러 가지 이런 제반 비용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제일 나중에 정산할 테니 좀 투자를 해달라. 니네 거 먼저 영화가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니네 거 먼저 투자금을 정산해 줄게. 뭐 이런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아직도 조금은 쓰고 있는데 거의 없어졌어요. 이런 방식들은. 왜냐하면 뭐 이게 사실 뭐 이런 정산 방식은 공식적으로 있는 방식도 아니고 해서 좀 지향하자 서로 간에 좀 뭐 영화의 생태계를 좀 알아서 정화시켜 가자라는 차원에서 많이 없어져 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방식 뭐 이런 회사들은 아직 더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총 매출에서 총 비용 빼면 뭐 총 수익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요. 총 매출보다 총 비용이 크면 뭐 분배해줄 수익이 없으니까
매출이 더 컸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뭐 매출을 구성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극장에서 들어오는 관객 수익, 그다음에 부가판권이랑 OTT에 판매하고 뭐 PPL로 들어온 돈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뭐 여러 가지 극장 외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을 총 매출이라고 하고요. 총 비용에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제작 비용, 총 제작비죠. 뭐 이건 이제 음, 사전에 합의됐거나 뭐 증액할 때 또 서로 이제 협의를 하긴 하는데, 그다음에 수입 영화일 때는 MG 미니멈 개런티를 주고 수입 영화를 사오거든요. 그래서 수입 영화일 경우에는 MG라고 표현하고 한국 영화일 때는 총 제작 비용. 그다음에 거기에 개봉 비용, P&A 비용은 뭐냐면 그 광고 요즘엔 광고 비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DCP라고 이제 디지털 프린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옛날에는 다 프린트를 다 필름들을 아날로그 시절에는 다 하나씩 찍어가지고 그 피의 프린트 비용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제 그 디지털 파일로 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내리는 걸 DCP라고 하거든요. 마케팅비, 광고 홍보 비용들 이걸 다 합쳐서 P&A 비용이라고 하고요. 오타가 났는데 영화의 배급 수수료, 배급한 유통사가 배급을 하면서 뭐 출장하고도 뭐 여러 일을 협업하고 뭐 해야 되는 이런 인력들을 투입시켜야 되고 뭐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보통은 뭐 7에서 한 10% 정도 직장 관객 한 명의 수익당 7에서 한 10% 정도의 배급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런 거 말고 지방에 또 이제 지방 배급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에만 이제 이 유통을 하는 그런 지방 배급 수수료. 그다음에 외화의 경우는 이제 해외 오버리지라고 표현하는데 수익이 났을 경우 MG가 넘어서서 수익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수익의 몇 프로를 보낸다. 그래서 MG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오버리지 비용. 이런 총 비용을 다 빼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남는 것들에 대해서 각 투자사들의 지분대로 분배하는 게 원칙인데 앞서 설명드렸던 총재 방식으로 지분 분배를 그냥 n분의 1로 할 수도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선 입국 방식 먼저 이제 정산해 주기로 하기로 약속한 회사 먼저 지급을 하고 남은 부분들을 이제 또 그러니까 이 우선 입국 방식에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1순위로 그냥 그 우선 입국을 해줘야 되는 대상은 무조건 이제 원금을 다 회수해 가고 또 수익도 가져가는 안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총 매출에서 그 지분대로 나눠 가지면 되는 거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장려해야 되고 앞으로 어, 저도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했는데 여기까지 뭐 끝까지 다 할 수는 없어서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와 이게 크라우드 펀딩이 뭔가 그래서 뭐 이건 뭐 사전적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자금 조달이라는 펀딩을 조합한 용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에는 뭐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이 있는데 기부형일까요? 후원형일까요? 이거 보면은 진행했던 사례가 그대가 조국 이런 영화에는 뭔가 이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네티즌들이 뭐 참여한 건 일반인들이 참여한 건 아니고요. 저희 영화의 제작비를 잘좀 마련되게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부했던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 후원했던 사람들한테 영화 티켓을 한 장씩,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 티켓을 한 장씩 제공을 해 줬던 그런 형식이고요. 대부분 이제 밑에 이제 설명드렸던 증권형, 이건 뭐냐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투자 수익을 얻어가기 위한 해서 뒤에 앞으로 향후에 설명드릴 내용들은 대부분 이 증권형, 투자형, 이 크라우드 펀딩이 되겠습니다. 역사는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이게 뭐 저도 뭐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2000년도 반치광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사례고요. JSA, 뭐 리베람의 엽기적인 그녀 친구, 그 다음에 2015년으로 와서 연평해전 귀향, 그대가 조국,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례는 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그 뒤에는 아마 기말고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중간고사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었고요. 옛날에는 보면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는데
뭐 과거에 있었던 포탈들입니다. 인치닷컴, 10만이 이런 사이트에서 이제 네티즌 펀드라는 이름으로 1억 많게는 3억까지 이렇게 모집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앞에 설명드린 친구 이때까지는 이런 데서 네티즌 펀드로 이제 진행을 이렇게 자금을 모았던 사례들이고요. 명맥이 끊어졌다 15년부터 이제 그 형태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연평해전이나 귀양 뭐 이런 그대가 굉장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모두 대부분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투자형의 종류였고 그대가 조금만 후원형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데 2001년 이후로 이게 끊겼던 이유는 이게 사실 법규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 투자를 모집하고 중개하는 이런 역할들을 과거에 이런 사이트들, 이런 회사들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증권사도 아니고 금융사도 아니어서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이 없어서 얘네들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걸 진행을 하면 안 돼, 니네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없어졌다고 언제 들은 것 같긴 한데요. 요즘 나오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뭐 와디즈나 아까 설명드린 펀더풀이나 이런 지금 소액 이 개개인들의 어떤 소액 투자로 이루어지는 이런 법규가 만들어진 것 같고 그것도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규제들 이런 것들이 발행됐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지금은 정부가 적극 후원하고 지원하고 장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드가 좀 더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어, 혹은 이제 뭐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수 있는 직접 개인이 그런 어떤 장이 열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또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채워나가야 될, 이 백지에 채워나가야 될 부분들은 최근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나 장려해야 되는 이유, 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장려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대표 주자, 저는 이제 펀더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펀더풀이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했으며 어떤 영화들을 어, 투자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 어떤 영화들을 투자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어떤 일들이 저도 몸담고 있는 이런 영화 산업에 어떤 기대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어,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기말고사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좋은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할 만큼 해본다고 했는데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영화 산업에 있어서 크라우드 펀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는 3번까지 설명을 드렸고, 네 번째 크라우드 펀딩 알아보기에서 네, 크라우드 펀딩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데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네티즌 펀드라고 그 시절에는 불렀던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이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사례들을 먼저 살펴보면은 아시는 영화들도 있고 아닌 영화들도 있으실 텐데 싱크홀, 어, 한산용의 출연, 헌트 이런 영화들은 잘 아시는 영화들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을 살펴보면은 이게 다 코로나 시기 좀 거쳐왔던 영화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수익률이 좀 안 좋죠. 그래도 뭐 싱크홀이라든지 한산이라든지 헌트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수익을 낸 영화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 이 장에서는 뭐 특별하게 잘 된 영화들은 없네요. 이제 아시는 영화들도 있고 하실 텐데, 좀 특이사항은 유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집 결과 실패. 이거는 이제 뒤에서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관련 법령에 의해서 80% 원래 모집 금액이 있었는데 전 금액의 80%가 도달하지 못해서 모집을 실패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번 장에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나 서울의 봄이나 노량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산 중인 것도 있고, 아직 이제 투자 중인 이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관련 법령에서 모집 금액이 80% 미만이면은 증권이 발행되지 않아서 그동안 투자했던 투자자에게는 환불 처리를 하는 그런 법령들에 의해서 유령은 환불 처리가 됐던 사례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손해가 나는 프로젝트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보시는 페이지처럼 수익을 기대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투자 결정들은 이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하는 운용사가 주로 결정을 하는데 영화의 어떤 관례랑 좀 비슷한 걸로 보시는 모습 범죄의 도시나 서울의 봄, 노량은 무조건 흥행이 알 수 있는 영화, 성공할 수 있는 영화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앵커사들은 보통 크라우드 펀딩하는 운용사들한테 노량 줄 테니 다른 것도 하나만 껴서 해줘. 그게 이제 어, 자료에는 넣지 못했지만 싱글인 서울 지금 개봉한 영화 그런 영화들을 하나씩 끼워서 노량의 어떤 투자를 열어주는 조건으로 그런 관행들을 아직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 투자 한 건당 1인이 최대 500만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고요. 투자인당 최대 연간 1000만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프로젝트의 총 모집 금액은 최대 이 뒤에 오타가 났는데 억이 아니라 원입니다. 단위가 15억까지 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그 투자 경험이 많은 투자자는 적격 투자자로 분류를 해서 1000만 원이 아닌 연간 1000만 원이 아닌 두 배 한도인 20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어떤 투자형에 대한 규제이고요. 도네이션 하는 이런 후원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신 판매로 분류되어 있어서 오직 금액의 한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장려해야 된 이유는 투자 환경이 많이 이제 변했는데 예전처럼 앵커사가 한 50% 정도 책임을 지고 나머지 대부분 이제 VC들, 나머지 거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이런 형태였었고 그 시절에는 또 문화계정을 운영하는 VC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있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어떤 흥행에 대한 불투명, 그다음에 앵커사들의 어떤 경영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위에서 설명드렸던 투자 역할, 50%의 투자 역할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가는 영화들 제작사에 있어서는 신규 투자 작품이 어떤 대폭 감소를 하게 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변화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VC 역시 이제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으니까 문화 계정을 운영하는 VC들입니다. 영화에 투자할 수 있는 계정들이 있는 그런 VC들 역시 한정적이고 좀 위축이 돼서 투자 환경이 어떤 뭐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설명을 뒷받침하는 사례로는 뭐 S사가 저기 로고가 있으니까 쇼박스인데요. A 작품을 제작한 제작사가 쇼박스에 이제 그 투자 심사를 의뢰를 했는데 어떤 작품 A라는 작품을 가지고 결과는 탈락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제작사가 이게 뭐 이쪽 업계에서는 되게 뭐랄까요 좀 포텐셜이 있는 그런 제작사이다 보니까 제작사가 직접 VC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니 좀 투자를 먼저 해달라. 그래서 투자 의사 결정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전체 예산의 한 50% 정도를 VC를 통해 유치를 한 상태에서 다시 쇼박스로 찾아가서 이 정도의 조건을 좀 투자 조건들을 만들어 왔으니 다시 한번 이거 심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큐박스에서는 다시 투자 심사를 진행을 했었고 결과는 이제 통과를 한 참 지금의 어떤 투자 환경을 대변해주는 좀 씁쓸한 사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VC들은 말할 것 없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새로운 그 외에 새로운 투자처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그런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새로운 투자처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 업계에 있는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두 분께 한번 간이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는 굉장히 좀 폐쇄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더라도 그들만의 몇 안 되는 앵커사, 그 다음에 문화계정, 모태펀드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문화계정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VC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좋은 작품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아직 흥행은 불투명한 이런 작품들을 끼워 넣기 해서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런 조건들을 만들었다. 앵커사가 이제 VC들한테 보통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관행들, 정산의 불투명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이런 구조의 투자 환경보다 또 어떤 다각화된 투자처들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시사의 투자 책임 이사의 어떤 인터뷰가 있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소수 앵커사와 아까 말씀드렸던 한정적인 VC에서 독점됐던 이런 구조에서 여러 가지 그냥 위기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는 너무 이제 한정적이고 폐쇄적인 이런 투자처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제작이 불가능한 가다가 뭐 빠져버리면은 아예 제작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은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1, 2번이 뭐 비슷한 얘기인데 모태 펀드가 더 많아져야 된다. 지금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모태 펀드를 운영하려면 더 많아져야 되고 운영하려면 콘텐츠 계정 운영하는 VC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 얘기한 게 제가 잡았던 주제인데 일반인도 참여 가능한 좀 새로운 투자처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게 저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진단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 제작사의 대표의 어떤 간략한 인터뷰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반인도 쉽게 접근 이용 위한 투자 모형이 좀 필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마케팅으로도 실제로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노출들, 그다음에 모집하는 어떤 모집단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타겟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코어 마케팅이 가능한 건데, 우리들 뭐 많이들 진행해봤던 건데, 옛날에 한산을 할 때도 한산 서포터즈 모집, 이런 어떤 홍보대사를 모집하는 그런 마케팅 활동들을 많이들 하고요. 이들을 대상으로 워드 오브 마우스의 어떤 진원지 역할을 하게 하는 이런 마케팅들을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한 사람들도 또 구매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집 과정에서 반응하는 타겟들을 이게 어쨌든 앱이나 웹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 거기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남아있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최근 사례들 이렇게 보면 인당 평균 펀딩 참여액이 5에서 7만 원인데 규제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한 15억 원을 최대 모집할 수 있다라는 가설에서 이제 분석해 보면은 2만 5천 명의 마케팅 조력자, 서포터즈, 워드 오브 마우스의 근원지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미지는 스노우볼 모델인데 그래서 점점 불어나는 어떤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양득될 수 있는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장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봤고요. 좋은 사례로는 일단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게 좋은 사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음,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건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뭐 2.67억 원인가 이 정도가 모집이 됐는데 한 415명이 투자를 했고요. 수익을 예상하는데 이게 근데 어떤 사례냐면은 되게 극단적이긴 한데 50%를 조달해야 되는 이제 롯데가 100% 거의 100%를 투자했던 상황입니다. 이 제작사가 대기업의 자회사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CJ도 뭐 대부분 이제 뭐 임재균 감독을 대표로 하고 있는 그런 스튜디오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굉장히 많은 유명한 제작사들을 전부 이제 인수합병 해가지고 계열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우량한 회사들이 워낙 이제 대부분 대기업들이 인수합병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근데 이 제작사가 대기업의 계열사이면은 모태펀드에서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유일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곳이 크라우드 펀딩인데 여기를 통해서 한 2.6억 원 되게 이제 작은 액수긴 한데 아까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던 그 보스턴 1947의 경우 굉장히 사례도 보여주신 많은 투자처가 있었었는데 여기는 롯데와 딱 이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한 이 회사 두 군데만 투자처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크라우드 펀딩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여기에 15억까지 또 투자할 수 있었고 어, 이 영화에 있어서 한 크라우드 펀딩 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좀 극단적인 예지만 크라우드 펀딩이 어떤 이런 투자 환경의 어떤 다각화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투자처 확보가 확실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약간 다른 예인데 크라우드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인데 이건 지금 명필름이라는 데서 텀블벅을 통해서 진행 중인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영화 기리의 김대중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어제까지 해가지고 모집이 마감됐는데 한 4억 2천 정도 모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후원자는 여기 이제 투자자가 아니죠. 한 7천 명 좀 넘는 후원자를 획득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투자형에 비해서 확실히 되게 많은 금액과 많은 인원들이 이 리워드 형식의 투자를 해줬는데, 뭐, 리워드는 옆에 뭐 설명드린 이미지 보시면 A, B, C, D, E, 뭐 해서 얼마 이상 금액의 후원을 해주면 어떤 리워드를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리워드들이 대부분 굿즈고, 이런 굿즈를 통해 가지고 마케팅의 어떤 하나의 툴로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들은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소문을 많이들 좀 더 적극적으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집단들이기 때문에 마케팅으로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어, 설명드린 이제 투자자 수, 좀 더 많은 투자자 수를 확보할 수 있었고, 투자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후원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리워드, 굿즈나 시사회를 통해서 보다 높은 뭐 투자, 이 후원자들의 충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금을 확보하는 면에서도, 그다음에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거지만 마케팅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는 그 안에서도 영화를 다루고 있는 대표 주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와디즈, 그다음에 크라우드넷, 펀더풀, 크라우디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펀더풀이 굉장히 많이 영화에 있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잠깐 설명드렸던 후원형 툴로는 텀블벅이 가장 유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크라우드 펀딩에 진행을 하면서 또 반복되는 설명이긴 한데, 영화 산업의 기대 효과는 지금의 어떤 제작 환경에서 새로운 자금 조달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신규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기대 효과와 두 번째로는 또 설명드렸던 새로운 마케팅 활로를 개척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투자도 늘어나고 마케팅 비용도 줄어들고 하는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와 역할들을 크라우드 펀딩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어떤 영화 산업에 있어서의 크라우드 펀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학기, 2학기 두 번에 걸쳐서 준비한 영상들을 보여드렸고요. 설명을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